안녕하십니까? 생명 존중. 오늘이 이제 9번째 강의. 예. 이번 9번째 강의 9강에서는 우리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지금도 끊임없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흘러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도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제목을 성 관련 사회 문제의 이해라고 하는 형태로 제목을 달았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성폭력의 문제들, 특히 2017년, 18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미투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미투 운동, 미투, 나도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미투 운동.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작된 것은 2006년에 여성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여성 사회운동가가 미국에서 가장 약자에 이제 속하는 소수인종이라든가 또 여성, 아동들이 자신이 이제 피해를 갖다가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 피해 사실을 갖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독려를 해주고 또 피해자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통해서 공감하고 또 연대하는 과정에서 용기를 내고 그래서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창안한 운동이 사실은 미투 운동이에요. 즉 나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또는 당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미투 이렇게 이제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전개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익명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던 그런 이제 운동이 어떻게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냐면은 2017년 10월에 뉴욕 타임스에서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굉장히 진짜 아주 힘 있는 영화 제작자죠. 하비 와인스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의 성범죄 관련 기사가 이제 나오면서 거기에서 성폭력 피해를 갖다 입었던 피해자들이 나도 그 성폭력의 피해자다. 나도 당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의 미투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갖다가 이제 소셜 미디어, 특히 이제 트위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확산시키면서 큰 반향을 갖다 이제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공개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된 이것이 바로 이제 미투 운동이죠. 바로 이 미투 운동에 이제 화살을 갖다가 당겼던 그러한 이제 와인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면은 하비 와인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생겼어요. 영화 제작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 제작자고요. 이 하비 와인스틴이 만든 영화 여러분들 아는 영화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영화도 있겠지만 갱스 오브 뉴욕을 비롯해 가지고 화씨 911, 에비에이터, 킬빌 이러한 이제 아주 전설적인 그런 이제 영화들을 갖다가 만든 이제 그런 영화 제작자이고요. 섹스피어 인 러브라고 하는 그런 영화로 기네스 펠트로라고 하는 여배우가 여기에서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그런 이제 영화로도 굉장히 알려지고 있는 그런 이제 영화 제작자인데요. 이렇게 할리우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이제 영화 제작자였었던 이제 하비 와인스틴이 타임즈에 실렸었던 뉴욕 타임즈에 실렸었던 그런 이제 성추문 관련 그런 이제 폭로 기사가 이제 미투라고 하는 해시태그가 달리면서 사실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영화 제작자에서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인 와인스틴 컴퍼니에서도 이제 해고가 되고
그리고 순식간에 그냥 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뭐라 그럴까 사태가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여배우들이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데 이 하비 와인스틴에 의해서 피해를 본 여배우들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유명한 여배우들이 여기 이제 여러 명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기네스 펠트로를 비롯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라든가 또는 프랑스 이제 여배우인 레아 세이도 이러한 이제 여배우들도 나도 당했다라고 하는 이제 미투를 갖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 문제화 됐었던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 이제 자신도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면서 주저하지 말고 SNS에 이 샵을 붙이고 미투, 즉 미투에다가 해시태그를 달아서 그래서 써달라고 이렇게 자기 트위터에다가 올렸었어요. If you've been sexually harassed or assaulted, 즉 harassed, 희롱을 당했거나 그런 이제 폭력을 갖다가 당한 그런 이제 성적인 피해를 갖다 당했다고 하면 write, 써라 이거지. Me too, as a reply to this tweet. 이 트위트의 대답, 이 트위트에 대한 답글로서 me too라고 써달라라고 자기 그 트위터에다가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불과 24시간 만에 약 한 50만 건의 트윗이, 그러니까 이거는 꼭 영화 제작자 또 영화와 관련된 사람만이 아니라 이 트윗을 갖다 본 팔로워들이 쫙 달기 시작했는데 24시간 만에 50만 건의 트윗이 뒤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촉발이 되면서 정치권에 있는 민주당 상원의원의 경우도 이러한 미투의 문제로 이제 사임을 하게 됐고요. 또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됐었던 그러한 이제 상원의원 후보들 이런 사람들도 성추행 의혹 제기로 인해 가지고 선거에서 패배하고 이러한 이제 상황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지구촌을 뒤흔들었던 그런 미투 운동 관련 그 당시의 영상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구촌에는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의 성추문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SNS를 타고 전 세계로 퍼진 여성들의 울림이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범죄 실태의 침묵을 깨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의 물결을 볼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할리우드 유명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30여 년간 여배우와 배우 지망생들을 성추행했다. 뉴욕타임스 보도로 미 영화계 거물의 성추문이 세상에 알려지며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기네스 펠트로 등 할리우드 여배우들의 폭로가 쇄도했고 대서양 건너 유럽에서도 피해 진술이 나왔습니다. E poi andava in bagno e tornava con un accappatoio e una crema chiedendoti un massaggio. 와인스틴 사태를 계기로 여성들의 성폭력 고발 운동이 SNS상에서 들불처럼 번지면서 영화계를 넘어 언론계, 정재계까지 뒤흔들었습니다. 나도 당했다, 미투 캠페인은 그동안 불리한 위치 때문에 당하고도 말 못하던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간판 앵커부터 대기업 경영진, 현직 의원들이 줄줄이 가해자로 지목됐고 15년 전 성희롱 사실이 드러난 마이클 펠런 영국 국방장관은 사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과거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Attacked me. He just started grabbing me and trying to kiss me, and then I realized that he was putting his hand up my skirt.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용기 내어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침묵을 깬 이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사회 곳곳에서 암묵적으로 계속돼온 성범죄 실태에 경종을 울린 동시에 196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일어난 문화적 변화 중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 이렇게 미투 운동이 들불 번지듯이 2017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8년 이후부터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지구촌을 뒤흔들었던 미투 운동. 미투 운동의 본질은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그런 문제예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폭력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 바로 미투 운동의 본질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범죄라는 거예요. 예. 이 성범죄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폭력의 문제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매매. 또 세 번째는 음란물 촬영 및 배포와 관련된 문제. 이렇게 성범죄와 관련된 세 가지 주요 요소들은 성폭력, 성매매, 그리고 음란물 촬영 및 배포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에요. 특히 이 성폭력의 경우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 여기에는 말로 하는 언행이라든가 또는 이 행위로 직접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 모두 포함하게 되고요. 크게 세 가지로 성희롱, 말로 하게 되는 성희롱.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하게 되는 성추행. 그리고 강제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다 시도하려고 하는 성폭행. 이렇게 나눠지고, 그래서 성희롱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말이라든가 또는 행동으로 성적인 불쾌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성희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롱이라는 건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 신체 접촉하는 그런 행위를 갖다가 성추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성폭행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었던 것처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갖다가 하는 행위인 강간 또는 강간 미수 또는 유사 강간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성폭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투 운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범죄와 관련된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미투 운동의 이제 본질적인 요소이고요. 바로 이러한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그럼 전개가 됐느냐? 사실은 조용히 시작이 됐었어요. 바로 조용히 시작됐었던 그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성폭력의 문제고요. 조용히 시작됐었던 그 내용이 이 2017년 12월 문학지입니다. 문학 잡지인데 황해 문학이라고 하는 이거 이제 개간이에요. 계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개간인데 겨울호에 괴물이라고 하는 시를 갖다가 최영미 시인이 처음 발표를 하면서 문단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을 처음 고발하게 됨으로써 미투 운동이 사실 이제 시작되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최영미 시인이 그때 황해문학 겨울호의 괴물이라고 하는 이제 시를 갖다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괴물이고요. 이엔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천연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K의 충고를 깜빡 잊고 이엔 선생 옆에 앉았다가 미투. 동생에게 빌린 실크 정장 상의가 구겨졌다.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를 갖다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시를 통해서. 몇 년 뒤 어느 출판사 막년에서 옆에 앉은 유부녀 편집자를 주무르는 이엔을 보고 내가 소리쳤다. 이 교활한 늙은이야. 감히 30년 선배를 들이받고 나는 도망쳤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 이제 시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도 있어요. 100권의 시집을 펴낸 이엔은 수도꼭지야. 틀면 나오거든.
그런데 그 물은 똥물이지 뭐니? 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쭉 밑으로 내려가면 노털상 후보로 이엔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이엔이 노털상을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난다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 후보로 자주 오르내리는 그러한 이제 시인을 갖다가 지금 이제 지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얘기 안 했을 뿐이지 다 알고 있는. 즉, 그러한 내용들이 황해문학 2017년 겨울호에 최영미 시인에 의해서 괴물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실린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이후에 네.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투 캠페인이 확 이제 그 들불 번지듯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당했다는 의미로 SNS에 이런 문구를 올리고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 캠페인이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스로 나서기를 주저했던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서서히 침묵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불거진 직장 내 성폭력 논란의 공통점은 여성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라는 겁니다. 또 회사에 어렵게 신고했지만 합당한 조치가 없었다고 느낀 경우였습니다. 같이 일해야 될 상사가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 신고가 어려운 게 좀 현실입니다. 회사에 성희롱 신고를 해도 뭐 사직을 종용한다거나 뭐 징계를 한다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지난 2015년 조사에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78%가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공식 절차로 해소되지 않은 문제를 인터넷을 통해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런 성차별적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공통으로 겪는 경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연대하고자 하는 것이죠. 개인으로선 무기력했지만 연대를 통해 회사 등 징계 주체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데 가치를 두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국내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네, 이러한 이제 매스컴의 보도가 있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미투 운동이 이제 얼굴을 갖다가 이제 드러내고 현직 검사가 미투. 예. 법무부 간부에게 실질적으로 성추행 당했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들이 신문에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얼굴을 갖다가 드러내고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 같이 또 보시겠습니다. 예, 서지영 검사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8년의 고통을 자세히 풀어냈습니다. 발작으로 쓰러지는가 하면 유산의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곳곳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대목도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 JTBC 카메라 앞에 선 서지연 검사는 악몽 같던 시간을 담담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억눌린 괴로움이 터져나온 건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5월에 그 안검사 돈봉투 사건이 터져서 안검사가 계속 언론에 올라올 때 원인 모를 현기증으로 쓰러져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고 그냥 발작성 현기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런 제 고통을 가족들이나 또 남편에게조차 제대로 털어놓지 않아서 그 사람들도 몰랐던 사실 부분입니다. 서 검사는 이런 심경을 스스로 정리한 기록에 소상히 담았습니다. 어렵게 생긴 아이까지 유산되면서 장자연, 성완종 등 자살한 인물들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목숨을 던질 방법밖에 없는지 되물었습니다. 서 검사는 잊으려 할수록 당시 기억이 더 또렷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검은 옷을 입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다가 모든 것은 내 탓이라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서 검사는 누군가 그때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해줬더라면 하고 되물었습니다. 미투 운동을 보면서 사실 용기를 얻었던 게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사실은 저를 억누르고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내 잘못이 있지는 않을까,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이 불명예를 극복하고 검찰을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범죄 피해를 당한 게 그 불명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JTBC 김지아입니다. 네,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기관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었지만 미투라고 하는 세계적인 운동, 이러한 물결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그런 문제를 갖다 이제 고발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미투 문제가 이제 터지게 된 거죠. 이어서 똑같은 검찰 내에서 또 다른 증언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보실게요. 북부지검의 이문정 검사가 자신의 과거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습니다. 임 검사는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이 서지현 검사 사건 조사단장을 맡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 검사는 15년 전 직속 상관이 가해자였다고 주장하고 조 지검장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털어놨지만 당시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준석 기자. 서울 북부지검 소속 이문정 부부장 검사가 오늘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도 15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3년 5월 경주지청에서 근무할 당시 직속 상관인 A부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임 검사는 회식 뒤 A부장이 술에 취한 자신을 집까지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강제로 추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는 당시 수석검사를 통해 A부장이 사표 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청한 또 다른 선배로부터는 알려지면 손해니 자신 보고 사표를 쓰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검사는 2년 뒤 또 다른 직속 상관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가 2차 피해를 당한 경험도 털어놨습니다. 부장 잡아먹는 꽃뱀으로 낙인 찍혔다는 겁니다. 임 검사는 2007년 열린 전국 여검사 모임에서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조희진 성폭력 피해 조사단장에게 이야기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발행된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오늘 이문정 검사가 추가로 폭로한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네,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그러한 것들이 이 권력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났었다는 걸 갖다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지만 뭐 지금도 어쩐지는 모르죠. 바로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던 문단 내에서도 드디어 그 최영미 시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1년 반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문단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최근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문학계에서 다시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30 잔치는 끝났다의 최영미 시인은 지난해 말 시를 통해 성폭력을 고발했습니다. 심우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나온 개간 황해문화입니다. 최영미 시인은 괴물이란 제목의 시에서 선배 문인이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고 유부녀 편집자를 주물렀다고 표현했습니다. 30년 선배의 이런 성추행에 항의하고 도망쳤다는 구체적인 상황도 묘사했습니다. 실명 확인은 못 해드리고요. 실제 상황도 있고 약간 과장된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사건을 소리로 삼는 건 맞아요. 이엔이란 이니셜과 그가 노털상 후보로 거론된다는 표현으로 당사자가 누굴지 떠올리게 했습니다. 최 시인은 문학작품일 뿐이라면서도 문단 내 성폭력 문제를 담았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문단 내 너무나 일상화된 성희롱과 성추행 혹은 성폭력 문화, 또 하나는 우리 문단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만연한 그 일종의 우상숭배, 거짓 영웅을 숭배하는 풍조에 대한 비판입니다. 일종의 풍자시죠. 최 시인은 1994년 민주화 세대의 빛과 그림자를 노래한 30 잔치는 끝났다로 유명합니다. 문학계에선 재작년 김현 시인의 폭로로 문단 내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됐는데 관련 SNS에선 또 다른 문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네. 이어서 문단 내에서 또 다른 유명한 그런 이제 작가인 박범신이라든가 또 시인 중에 한 명인
박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연이어서 터지게 됩니다. 문인들로부터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는 폭로가 SNS상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범신 작가와 박진성 시인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직 출판 편집자라고 밝힌 A씨는 트위터를 통해 박범신 작가가 출판사 편집자, 방송작가 등과의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작가는 또 여성들을 늙은 은교, 젊은 은교로 부르면서 성적 농담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박진성 시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잇따르자 박 시인의 시집을 출간한 문학과 지성사는 유감을 표명하고 조사 후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어떤 문화계 중에 특히 연극계의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이제 이윤택 감독에 대한 그런 이제 미투도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같이 보실게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폭로가 이번엔 연극계 대부 이윤택 씨를 향했습니다. 10여 년 전 이 씨가 성추행했다는 고발이 나오자 이를 인정하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연극계를 대표하는 연출가 이윤택 씨가 후배 여성 연극인의 성추행 피해 고백 직후 연출 활동을 접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극단 미인의 대표이자 연출가인 김수희 씨는 소셜미디어에 10여 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가해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윤택 씨 이미 분명한 정황들을 폭로한 겁니다. 김 씨는 10여 년 전 지방 공연을 하던 중 그가 내게 안마를 시켰다며 내 손을 잡고 자신의 몸을 문질렀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나는 더는 못하겠다고 말하고 방을 나왔다며 이후 그를 마주칠 때마다 도망 다녔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윤택 씨는 곧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씨는 오구, 길 떠나는 가족 등을 연출한 중견 연출가로 30년 넘게 연극계에서 활약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 동기로 대선 지지 연설을 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연극계에서 일해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런 이제 탤런트이자 배우였었던 조민기 씨가 대학 내 캠퍼스에서의 그런 어떤 성폭력 문제로 또 미투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네, 같이 보실게요. 배우 조민기 씨가 성추행 의혹으로 청주대 교수에서 면직 처리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조 씨가 성추행은 사실 무근이며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해명하자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오선민 기자. 저는 격려와 추행도 구분하지 못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조민기 씨가 성추행 의혹을 격려 차원의 행동으로 해명하자 청주대 연극학과를 졸업한 배우 송하늘 씨가 반박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조 씨는 절대적인 권력이었고 예술대 캠퍼스의 왕이었다면서 구체적인 성추행 사례를 덧붙였습니다. 여학생들을 학교 근처 오피스텔로 자주 불러냈고 강제로 몸을 만진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주대 게시판엔 또 다른 피해자의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조 씨가 술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는 학생들의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교수님이 한 학년에 거의 한 명씩을 지정해서 내 여자라고 부르세요. 학생들은 더 이상 연기를 못하게 될까봐 학교 교수이자 연극계 선배인 조 씨를 고발하기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내 딸이랑 같이 야 너희들 동갑이니까 친구해라 했던 애들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어. 조 씨는 출연 예정인 드라마에서 하차했고 경찰은 조 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역시 연기를 갖다가 전공하고 활동을 해서 그런지 연기를 잘하죠. 그렇죠? 모든 걸 부정하고 그러다가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스스로 이제 책임을 지고 제자들을 목숨을 끊게 됩니다.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배우 조민기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광진구 구이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조 씨가 목을 매 있는 것을 조 씨의 부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이 미투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등장을 하게 되고, 이거는 또 정치권에까지 번지게 되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충남도지사였던 안희정 지사의 문제도 또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같이 또 그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여성 비서가 안 지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행재용 기자. 네, 안 지사의 정무비서로 일하고 있는 김지은 씨가 오늘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안 지사로부터 모두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행은 러시아, 스위스 출장 등 주로 해외 출장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성추행도 수시로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안 지사가 대화 내역이 지워지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이용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안 지사 경선 당시 캠프에 합류해 수행비서로 일해왔으며 올해 초 홍보비서로 보직이 변경이 됐습니다. 특히 안 지사의 성범죄 사실을 일부 동료에게 알리기도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안 지사가 미투 운동이 한참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폭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내일 안 지사를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안 지사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안 지사 측은 수행비서와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강압이나 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지사 성폭행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은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9시에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문제로 도지사를 갖다 이제 그만두게 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금은 복역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네, 1교시 이걸로 마치고 잠시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